이 통로는 장군 전용입니다. 돌아가세요. 내가 쓰리스타인데 장군이 아니란 말인가? 순간 얼어붙는 공기. 누가 이런 명령을 내린 걸까요? 여자가 장군이라니 국방의 전통이 무너졌다. 이건 정치적 쇼에 불과해. 회의실 가득 쏟아지는 차가운 시선과 조롱. 도대체 그녀는 왜 이런 모욕을 받아야 했을까요? 박 대장님, 왜 제 이름이 언론에 흘러갔습니까? 증거 있습니까? 숨죽인 순간 모두가 충격에 빠진 증거가 드러납니다. 과연 그녀를 가로막은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통로 끝에서 그녀가 마주하게 될 운명은 무엇일까요? 그 전에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좋아요랑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 좋은 행운 가득하실 거예요.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용산의 국방부 청사 앞 새벽 5시 반.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본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안에서는 한 여성이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김유진 중장, 55의 나이로 대한민국 국방부 역사상 최초의 여성 중장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는 반짝이는 3개의 별이 달려 있었지만 그 무게는 별의 개수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유진은 차 안에서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나이 55, 이제 와서 이 길을 걷는 게 옳은 걸까?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랜 세월 쌓인 차별과 의심의 흔적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유진은 남들과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1970년대 초 여자아이들이 인형이나 소꿉놀이에 빠져 있을 때 유진은 아버지의 낡은 군화를 신고 집 앞마당을 행진하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전한 군인이었고 어린 유진의 눈에는 아버지의 군복 차림이 세상에서 가장 멋져 보였습니다. 유진아, 여자가 무슨 군인이 되겠다는 거냐?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꿈이 있으면 포기하지 말거라. 다만 그 길은 남들보다 몇 배는 더 힘들 거다.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사관학교 입학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유진이 걸어온 길은 가시밭길의 연속이었습니다. 같은 기수 남자 동기들이 진급할 때마다 그녀는 한두 번씩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운전병이 조심스럽게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장군님 도착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국방부 청사의 웅장한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곳에서 일하게 되리라고는 사관생도 시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본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아스팔트 위에서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북소리처럼 규칙적이고 힘차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그리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남편과 나눈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겠어? 거기 가면 더 힘들어질 텐데. 남편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유진은 그때 이렇게 대답했었습니다. 힘들지 않았던 때가 언제 있었나요? 이제는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해야 할 일입니다. 본관 입구에 다가서자 경비병들이 차렷 자세로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유진은 정중하게 답례를 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젊은 병사들의 눈에는 의심이나 불신이 보이지 않는군. 오히려 존경의 빛이 느껴집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증거일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유진은 지난 30년의 군 생활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소위로 임관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매 순간이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여군 장교로서 겪어야 했던 크고 작은 편견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씩 깨뜨려 나가면서 쌓아온 실력과 경험들. 특히 지난 10년간 유진이 담당했던 국방개혁 업무는 그녀의 전문 분야였습니다. 군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일. 그것은 단순히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관습과 편견을 바꾸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가 보였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유진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이들의 시선에서는 호기심이, 어떤 이들의 시선에서는 의구심이 느껴졌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집무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복도 양쪽 벽에는 역대 국방부 장관들과 참모총장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두 남성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유진은 그 사진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벽에도 여성의 사진이 걸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집무실 문 앞에 서자 이름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유진 중장. 아직도 낯설게 느껴지는 자신의 이름과 계급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넓은 사무실이 펼쳐졌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내려다 보였고 멀리 남산타워도 보였습니다. 유진은 책상 앞에 앉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는 준비 과정이었고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전투의 시작입니다. 그녀가 가져온 서류 가방에는 수년간 연구해온 국방개혁 방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개혁안이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것을. 특히 오래된 전통과 위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군 조직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유진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자리에 온 것은 개인적인 성취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 이후에 올 여성 군인들이 더 이상 성별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새벽 해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의 첫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그녀를 향한 시선들이 곳곳에서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첫 출근 이틀째, 유진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각종 보고서를 검토하고 부서 직원들과 면담을 하면서 느낀 것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날 아침 유진은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본관 3층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국방개혁추진위원회 정례회의였습니다. 그녀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개혁안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발표하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본관 3층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2개의 통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반 직원들이 사용하는 넓은 복도였고 다른 하나는 장성급 이상만 사용하는 별도의 통로였습니다. 이 통로는 오래된 관례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위계 질서를 중시하는 군 문화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유진은 자연스럽게 장성급 전용 통로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3개의 별이 그 통로를 사용할 자격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로 입구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깐 멈춰 서세요. 젊은 헌병 하나가 유진의 앞을 가로막으며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고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이 통로는 장군 전용입니다. 돌아가세요. 헌병의 말을 들은 유진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계급장을 가리켰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3개의 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헌병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유진의 계급장을 확인하고는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실수를 한 것 같았지만 그가 다음에 내뱉은 말은 완전히 예상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헌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자 장군은 이 통로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그 순간 주변 공기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몇몇 사람들도 걸음을 멈추고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의 가슴 속에서는 오래된 상처가 다시 베이는 듯한 아픔이 스며들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크고 작은 차별들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중장이 된 지금 이런 노골적인 차별을 당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유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화를 낸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면 역시 여자는 이라는 편견만 더 강화시킬 뿐입니다. 누가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까? 유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헌병은 고개를 더욱 떨구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태준 대장님입니다.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유진의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박태준 대장. 군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자 유진의 과거를 어둡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유진이 아직 소령이던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중령이었던 박태준은 한 공개 세미나에서 유진이 발표한 전술 연구를 두고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여자의 머리로 무슨 전술을 안다고 하는가. 이런 것은 서류상의 이론에 불과할 뿐이다. 그 말 한마디가 유진의 군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박태준은 알고 있을까요? 그 이후 유진은 몇 번의 중요한 보직에서 밀려났고 진급도 늦어졌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다른 이유들이 제시되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헌병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규정집을 가져와 보세요. 중장 계급이 이 통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헌병은 더욱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 그런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누군가의 개인적인 지시였을 뿐입니다. 규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헌병이 작은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겁니까? 유진의 목소리에는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입니까? 아니면 그런 명령을 내린 사람입니까?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진을 지지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고 어떤 이들은 불편해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때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상훈 대령이 서둘러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진의 부하이자 몇 안 되는 진심 어린 동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장군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상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유진은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이상훈의 얼굴에는 분노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헌병을 향해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사, 지금 당장 그 명령을 내린 분에게 연락해서 규정 근거를 문의하십시오. 만약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장군님께 사과하고 통로를 개방하십시오. 헌병은 난처한 표정으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무전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박태준의 것이었습니다. 명령을 철회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짧고 딱딱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억지로 참고 있는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헌병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유진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군님. 통로를 사용하십시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통로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씁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박태준과의 진짜 대결은 이제부터 시작될 테니까요. 이상훈이 유진의 곁을 따라 걸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군님, 앞으로 더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은 아닐 테니까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계획적인 시험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회의실 문 앞에 도착하자 유진은 잠시 멈춰서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전장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 유진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 나 하나가 참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이 길을 포기하면 나 뒤에 올 수많은 후배들도 같은 차별을 겪게 될 것이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유진은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연 순간 유진은 마치 얼음장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20명 남짓한 참석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그 시선들 속에는 호기심, 의구심, 그리고 노골적인 불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유진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자리를 찾았습니다. 회의실 한쪽 벽에는 국방개혁추진위원회 정례회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원형으로 배치된 테이블 주위에는 군의 핵심 인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국방부 차관이었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은 각 군 참모총장들과 주요 보직자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박태준 대장의 존재감은 특별했습니다. 그는 테이블 상석에 앉아 유진을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지정된 자리에 앉자 주변에서 작은 속삭임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3스타라니 국방의 전통이 무너졌다. 저 자리는 정치적 쇼에 불과해. 실력보다는 상징성만 본 거지.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군의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려는 건 아닌가. 그 속삭임들은 일부러 유진이 들을 수 있을 만큼의 크기로 이야기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상했던 일입니다.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차관이 의사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일상적인 보고 사항들이었습니다. 각 부서별 업무 현황, 예산 집행 상황 등이 차례로 보고되었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다른 참석자들의 시선은 계속해서 그녀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드디어 두 번째 안건이 호명되었습니다. 국방개혁 방안 검토. 유진이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개혁안이 논의될 차례였습니다. 김유진 중장께서 준비하신 개혁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차관의 말에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진은 준비해온 자료를 펼치며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오늘 제시하는 개혁안은 단순히 제도를 바꾸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이 21세기에 걸맞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적인 변화입니다. 그녀의 첫 번째 제안은 성별에 관계없는 동등한 기회 보장이었습니다. 여군의 전투 직종 진출 확대, 육아휴직 제도 개선, 성희롱 예방 시스템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여군 비율은 전체의 8%에 불과합니다. 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인구 절벽 시대를 맞아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려면 성별의 벽을 낮춰야 합니다. 유진의 설명이 계속되자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관심을 보였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특히 박태준 대장의 얼굴에는 명백한 반대 의사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유진이 말을 마치자 그가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박 대장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김 중장께서 제시하신 개혁안은 이상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현실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군은 생명을 걸고 싸우는 곳입니다. 실험실이 아닙니다. 박 대장의 말에 몇몇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특히 여군의 전투 직종 진출 확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전투 현장에서는 물리적 능력이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성평등이라는 이념보다는 실전 능력을 우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진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도전장이었습니다. 유진은 잠시 침묵을 지킨 후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박 대장님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하는 것은 무분별한 개방이 아닙니다. 철저한 능력 평가를 통해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 군의 경우 여군이 전체 병력의 33%를 차지하며 전투부대에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미군 역시 2016년부터 모든 전투 직종을 여성에게 개방했습니다. 외국 사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박 대장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검증되지 않은 실험을 할 여유는 없습니다. 그의 말에 다른 참석자들도 동조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맞습니다. 군의 전투력이 우선입니다. 이념보다는 현실을 봐야죠. 회의실의 분위기가 점점 유진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유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간부 부족 현상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매년 목표 인원의 80%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실 건가요? 이번에는 박 대장이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진이 지적한 것은 군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인구 감소와 군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유진이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절반에 가까운 인구를 배제한다는 것은 스스로 경쟁력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회의실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유진의 논리는 명확했고 제시한 데이터도 구체적이었습니다. 몇몇 참석자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상훈 대령이 조심스럽게 발언했습니다. 김 중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범적으로 일부 분야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의 말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박 대장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이런 개혁은 탁상공론입니다. 박 대장이 서류를 탁하고 치며 말했습니다. 전통과 위계가 군을 지탱하는 법입니다. 성급한 변화는 오히려 혼란만 가져올 뿐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회의실은 싸늘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박 대장과 유진 사이의 긴장감이 회의실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차관이 어색한 분위기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회의에서 더 자세히 논의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참석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자료를 정리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셈이지만 앞으로의 길은 더욱 험난할 것 같습니다. 박 대장이 지나가면서 유진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은 회의실을 나서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 이 길이 아무리 험해도
끝까지 걸어가겠다. 회의가 끝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각종 보고서를 검토하며 개혁안을 더욱 구체화하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사 곳곳에서는 그녀를 둘러싼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식당에서, 심지어 화장실에서까지 유진에 대한 뒷말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의 개혁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군 개혁을 한다고? 군대가 뭔지나 제대로 알고 하는 건가? 정치적 쇼라니까. 상부에서 여성 인사 늘리라고 해서 억지로 끌어올린 거야. 전투 경험도 없으면서 무슨 개혁을 하겠다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유진의 귀에까지 들려오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 주변의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는 달라졌고 인사를 나눌 때도 어색한 기류가 감돌았습니다. 이날 오후 유진은 국방부 내각 부서를 돌며 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일정을 가졌습니다. 인사부서, 교육부서, 작전부서 등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려는 의도였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인사부서였습니다. 부서장인 최영수 준장이 정중하게 맞이했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김 중장님, 개혁안을 검토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최 준장의 말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떤 부분이 우려되십니까? 유진이 물었습니다. 여군의 전투 직종 진출 확대 부분 말입니다. 현재 시설이나 제도가 그런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급작스러운 변화는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최 준장의 우려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그의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보수적 성향이 더 큰 이유였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교육부서에서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교육부서장은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김 중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장에서는 이런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군은 결과로 말하는 곳입니다. 이론적인 평등보다는 실질적인 전투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유진은 참을성 있게 설명했습니다. 교육부서야말로 변화의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새로운 세대의 군인들은 이미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과정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부서장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전통적인 교육 방식이 지금까지 우리 군을 지켜왔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실험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오후 내내 이어진 일련의 면담들은 유진에게 현실의 벽을 실감하게 해주었습니다. 개혁에 대한 저항이 생각보다 훨씬 깊고 광범위했습니다. 저녁 늦게 집무실로 돌아온 유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하루 동안 받은 각종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고 그 중에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을 담은 내부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이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훈 대령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장군님, 퇴근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아직도 일하고 계시는군요. 이상훈 대령, 수고했네. 자네도 늦었는데 왜 아직 여기 있나? 이상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군님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박태준 대장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연락? 장군님의 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단순한 의견 수렴이 아니라 반대 의견을 제출하라는 압력으로 느껴졌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박태준이 조용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 거부했습니다. 이상훈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군님의 개혁안이 합리적이고 필요한 변화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유진은 이상훈의 용기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고마워, 이상훈 대령. 하지만 자네까지 곤란한 처지에 빠뜨리고 싶지는 않네. 장군님, 저는 제 신념에 따라 행동할 뿐입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불이익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정말 괜찮아? 유진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힘들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지금 물러서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니까요. 하지만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 저는 괜찮아요. 다만, 유진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이에요. 이틀 후, 유진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상훈 대령이 갑작스럽게 지방부대로 전속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명목상으로는 정상적인 인사 발령이었지만 누구나 그 진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훈은 전속 명령을 받고도 유진을 찾아와 인사를 했습니다. 장군님,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미안하네, 이상훈 대령. 자네 때문에. 아닙니다, 장군님.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훈이 떠난 후 유진은 자신이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몇 안 되는 지지자마저 하나씩 제거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 주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추진하던 개혁안에 대한 내부 검토 결과가 발표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서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했고 특히 박태준 대장이 작성한 의견서는 신랄했습니다. 제안된 개혁안은 군의 전통과 정체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검증되지 않은 이상론에 기반한 탁상공론에 불과함, 현실성과 실효성이 부족하여 채택하기 어려움. 이 의견서는 곧 청사 전체에 퍼졌고 유진에 대한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조차 눈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혼자 그 의견서를 읽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현실이 되고 보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길고 어려운 하루가 또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군복을 입은 아버지의 모습이 그녀에게 힘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딸이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유진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길이 아무리 험해도 끝까지 가야겠죠? 월요일 아침 유진은 평소보다 일찍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주말 동안 개혁안을 보완하는 작업에 매달렸던 탓에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새로운 데이터와 해외 사례들을 추가로 확보해서 반대 의견들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사 로비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비병들의 시선이 평소와 달랐고 지나가는 직원들도 그녀를 보며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한 대령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장군님, 오늘 신문 보셨습니까? 아니요, 무슨 일인가요? 대령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그냥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집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유진은 비서에게 오늘자 신문을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비서의 얼굴에도 걱정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잠시 후 비서가 가져온 신문을 펼쳐본 순간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일간지 일면에 자신의 이름이 큼지막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여군 장군, 특혜 인사 의혹. 기사는 유진의 진급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내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익명의 군 관계자들을 인용하여 그녀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여성 인사 확대 정책의 희생양이라는 식으로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기사 내용의 구체성이었습니다. 유진의 과거 근무 기록, 진급 과정의 세부 사항, 심지어 내부 평가 자료까지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내부 자료가 아니고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김유진 중장은 1990년대 초 소령 시절부터 여러 차례 승진해서 밀려났던 경력이 있으며 이는 당시 상관들의 능력평가 결과였다는 것이 군 내부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 특히 1998년 중령 진급 과정에서는 동기 중 최하위 순위로 겨우 진급했으며 이후에도 주요 보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기사는 계속해서 유진의 개혁안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다뤘습니다. 김 중장이 최근 제시한 국방개혁안은 군 내부에서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한 고위 관계자는 현실성이 부족한 이상론에 불과하다며 검증되지 않은 실험으로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진은 신문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사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공격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내부 정보를 체계적으로 흘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실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장군님, 기자들이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유진은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공식 해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확인이 우선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유진은 기사를 다시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기사에 인용된 내부 자료들의 출처를 추적해보니 대부분 인사부서와 작전부서의 기밀 문서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예정되어 있던 부서별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유진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랐고 회의 진행도 어색했습니다. 회의 중간에 한 참석자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장군님, 오늘 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진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해명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에서 의구심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청사 식당은 유진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그녀가 식당에 들어서자 대화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다른 곳을 바라보며 그녀를 의식적으로 피했습니다. 유진은 혼자 구석자리에 앉아 점심을 먹었습니다. 음식 맛도 느껴지지 않았고 주변의 시선들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중장이 된 지금도 똑같은 상황을 겪는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오후에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청사 내부 인트라넷에 익명의 게시글이 올라온 것입니다. 제목은 여군 장군의 실체였습니다. 게시글은 유진의 과거를 더욱 자세히 파헤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관학교 시절의 성적, 초급 장교 시절의 평가, 심지어 개인적인 일화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유진 중장은 사관학교 시절에도 성적이 중하위권이었으며 체력 검정에서도 여러 차례 재시험을 봤다. 소위 시절 첫 부대에서는 남자 선임들과의 갈등으로 족이 전속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게시글은 익명이었지만 내용의 구체성으로 보아 유진을 잘 아는 사람이 작성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게시글에 달린 댓글들이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다. 여자가 무리해서 올라간 자리다. 국방부가 정치적 쇼를 위해 능력 없는 사람을 앉혀놨다. 유진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속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시 이 길인가? 또다시 내 노력이 조롱거리가 되는 건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녀는 성별 때문에 수없이 많은 편견과 차별을 겪어왔습니다. 그때마다 실력으로 증명하겠다고 다짐했고 남들보다 몇 배 더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같은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뜻밖에도 김영호 소장이었습니다. 그는 유진보다 몇 기수 후배였지만 군내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장군님, 괜찮으십니까? 김 소장, 무슨 일로? 김영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일로 많이 힘드실 텐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왔습니다. 그의 말에 유진은 조금 놀랐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 그녀를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기사가 명백히 의도적인 것 같습니다. 김영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장군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런 기사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고맙네, 김 소장. 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장군님이 무너지면 후배 여군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모두 수포로 돌아갑니다. 김영호의 말은 유진에게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유진은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기사와 게시글들을 확인했습니다. 인터넷에는 더 많은 추측성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었고 악성 댓글들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신경 쓰지 마. 사실이 아닌 걸 사람들도 알게 될 거야. 하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퍼진 의혹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특히 여성에 대한 편견이 깔려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는가? 포기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선택은 아닐까?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헛된 것이 된다. 그리고 나 이후에 올 여성들에게는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이다. 새벽이 되어서야 유진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 누가 뭐라고 해도 끝까지 싸워보겠다. 기사가 나간 지 사흘째 되는 목요일 밤 유진은 청사 본관 옥상에 혼자 올라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후에 청사는 고요했고 서울 시내의 불빛들이 멀리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며칠간 유진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사 이후로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추가 기사들이 연이어 나왔고 국정감사에서도 그녀에 대한 질의가 예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청사 내에서의 시선들이 날로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유진은 옥상 난간에 기대어 서서 지난 30년의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사관학교에 입학했던 18세 때부터 지금까지 끝없는 증명의 연속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6.25 전쟁 참전 기념일에 훈장을 받고 돌아오신 날이었습니다. 어린 유진은 아버지의 군복 차림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장래희망을 군인이라고 썼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불러서 말씀하시길, 유진아, 여자는 군인이 될 수 없단다. 다른 꿈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그때 유진은 울면서 집에 돌아와 아버지께 물어봤었습니다. 아빠, 여자는 정말 군인이 될 수 없어요? 아버지는 유진을 무릎에 앉히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진아, 사람의 가치는 계급장이 아니라 그가 지켜낸 신념으로 남는 거다. 내가 정말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길이 열릴 거야. 그 말씀이 유진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유진이 사관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줄곧 격려해 주셨고 힘들 때마다 신념을 잃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유진이 대령으로 진급한 직후였습니다. 임종 직전에 아버지가 하신 마지막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유진아,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 내가 걸어온 길이 쉽지 않았다는 걸 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의 너가 있는 거야. 앞으로도 그 신념을 잃지 말거라.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유진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지금 딸이 흔들리고 있어요. 정말 이 길이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이때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해외에 있는 후배 여군이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군사학을 공부하고 있는 이미영 소령이었습니다. 선배님, 한국 뉴스를 봤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선배님이 있어서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선배님은 저희 모든 여군의 희망입니다. 이어서 몇 통의 문자가 더 왔습니다. 육군사관학교 후배들,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 심지어 얼굴도 모르는 젊은 여군들까지 모두 유진을 응원하고 지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여군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선배님이 계셨기에 우리도 꿈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 힘드시겠지만 선배님을 믿고 있습니다. 문자들을 읽으면서 유진의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는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유진은 휴대폰을 가슴에 꼭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복수를 위해 이 자리에 선 게 아니다. 후배 여군들이 더 이상 이런 모욕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 박태준과의 개인적인 원한이나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였습니다. 자신 이후에 올 수많은 여성들이 성별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군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옥상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저 불빛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꿈이고 희망이겠죠. 그 중에는 분명 군인을 꿈꾸는 어린 소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성별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유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흔들렸던 마음이 다시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하지 말자. 실패할까봐 움츠러들지 말자.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당당하게 걸어가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진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공격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신념을 알리고 개혁의 필요성을 설득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평소보다 일찍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밤사이 내린 결심 덕분인지 발걸음이 훨씬 가벼웠습니다. 로비에서 만난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차갑긴 했지만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집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유진은 비서를 불러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준비해 주세요. 다음 주 월요일로 잡아주시고 개혁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 자료도 준비하겠습니다. 장군님, 지금 시점에서 기자회견이 좋을까요? 여론이 좋지 않은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잘못된 정보들을 바로잡고
우리가 추진하려는 개혁의 진짜 의미를 알려야 합니다. 비서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회의에서도 유진의 태도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는 대신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여러분, 저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은 군의 미래입니다. 참석자들은 유진의 변화된 모습에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예상했던 위축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결연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국방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뿐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편견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회의가 끝난 후 몇몇 참석자들이 유진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장군님, 오늘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합니다. 개혁의 필요성은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유진의 당당한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유진은 혼자 식당에 가지 않고 직접 각 부서를 돌아다니며 직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사람들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장군님, 저희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함께 고민해보죠. 변화는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날 저녁 유진은 집에서 기자회견 자료를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어제까지의 자신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상처받기를 두려워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대신 책임감과 사명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무슨 좋은 일 있었어?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제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다시 깨달았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고요. 그래, 그게 내가 아는 유진이야. 항상 그렇게 당당했잖아. 그날 밤 유진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음의 짐이 많이 가벼워진 덕분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 유진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유진아, 이제야 진짜 내 모습을 찾았구나.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마음을 잃지 말거라. 다음 주 월요일 국방부 대강당에는 100여 명의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유진이 예고한 기자회견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그녀가 어떤 해명을 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높았습니다. 오후 2시 유진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침착했고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며칠 전에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유진 중장입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유진은 준비해온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저에 대한 여러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사실과 다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개인에 대한 해명보다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국방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의 자격이나 능력에 대한 의문보다는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유진은 자료를 펼치며 체계적으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한국군이 직면한 문제점들,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 그리고 구체적인 개혁 방안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여군 비율은 전체의 8%입니다. 미군은 16%,
이스라엘군은 33%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성별의 벽을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자들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중장님, 그런데 군 내부에서는 중장님의 개혁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유진은 예상했던 질문이라는 듯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변화에 대한 저항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저항이 있다고 해서 필요한 변화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화와 설득입니다. 그때 뒤쪽 문이 열리며 몇 명의 인물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는 박태준 대장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유진은 그를 보았지만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한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중장님, 최근 보도에 따르면 과거 진급 과정에서 여러 번 밀려난 경력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분이 군 개혁을 주도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진의 반응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잠시 침묵을 지킨 후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과거에 여러 번 진급에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능력 부족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박태준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제가 소령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어떤 분이 공개 세미나에서 여자의 머리로 무슨 전술을 안다고 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몇 번의 중요한 보직에서 제외되었고 진급도 늦어졌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의 폭로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고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과거 발언이 공개적으로 언급된 것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사에 인용된 내부 자료들은 어떻게 외부로 유출되었다고 보십니까? 유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그 점이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유진은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최근 기사에 인용된 자료들을 분석해보니 대부분 특정 부서의 기밀 문서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기자들의 눈빛이 더욱 예리해졌습니다. 유진이 폭탄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1998년 제 중령 진급평가 자료의 경우 당시 평가위원회 위원들만 접근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유진은 박태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태준 대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제 이름이 언론에 흘러갔습니까? 군 내부 자료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텐데요. 순간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박태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추측만으로 사람을 매도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유진은 예상했던 반응이라는 듯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물론 증거가 있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오후 3시 박 대장님의 휴대폰에서 모 언론사 기자에게 전화가 걸렸습니다. 통화 시간은 13분이었습니다. 박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한 자료도 있습니다. 이때 이상훈 대령이 뒤쪽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소형 녹음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상훈 대령이 우연히 녹음하게 된 내용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박태준이 급하게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잠깐, 그건 불법 녹음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상훈이 녹음기를 재생했고 박태준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유진 중장에 대한 자료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과거 진급 기록이나 평가 자료 말입니다. 회의장은 충격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명백한 기밀 유출의 증거였습니다. 박태준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조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기자들은 연신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유진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개혁을 막기 위해 개인에 대한 공격을 서슴지 않는 것이 우리 군의 현주소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일로 개혁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한 의지로 변화를 이끌어가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회의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기자들은 박태준을 둘러싸고 질문을 퍼부었고 그는 황급히 회의장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유진은 단상에서 내려와 이상훈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마워요, 이상훈 대령. 큰 용기였을 거예요. 저는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장군님. 그날 저녁 뉴스는 이 사건으로 떠들썩했습니다. 박태준의 기밀 유출이 확인되면서 그는 즉시 보직에서 해임되었고 사법 당국의 수사도 시작되었습니다. 유진은 집에서 뉴스를 보며 감회가 깊었습니다. 길고 힘든 싸움이었지만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대단해. 마지막 순간까지 차분하게 대처했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진짜 개혁을 시작해야죠. 박태준 대장의 기밀 유출 사건이 알려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국방부 청사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유진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거의 사라졌고 대신 존경과 신뢰의 시선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날 아침 유진은 평소와 같이 청사에 도착했지만 마음은 특별히 설레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국방개혁추진위원회에서 그녀의 개혁안에 대한 최종 표결이 있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본관으로 향하는 길에 유진은 그 유명한 장성급 전용 통로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전과는 달리 이제는 아무런 제재 없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지만 오늘따라 그 통로가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통로 입구에는 젊은 헌병이 서 있었습니다. 한 달 전 그 사건 때와는 다른 헌병이었지만 유진을 보자 정중하게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장군님, 안녕하십니까? 수고하네. 유진이 답례를 하며 지나가려는 순간 헌병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장군님,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유진은 걸음을 멈추고 헌병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장군님의 개혁안을 지지합니다. 제 여동생이 사관학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장군님 같은 분이 계셔서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병의 진심 어린 말에 유진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마워요. 여동생에게 잘 전해주세요.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참석자들이 유진을 보며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고 어떤 이들은 미소까지 지어 보였습니다. 회의를 주재하는 차관이 의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김유진 중장께서 제안하신 국방개혁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참석자들 중 한 명이 먼저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교육부서장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개혁안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달간 더 자세히 검토해 본 결과 이 개혁이 우리 군에게 꼭 필요한 변화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다른 참석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사부서장인 최영수 준장도 입을 열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특히 여군의 전투 직종 진출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봅니다. 시범 운영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 명씩 의견을 개진할 때마다 유진에 대한 지지와 개혁안에 대한 찬성 의견들이 이어졌습니다. 한 달 전에 차가운 분위기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드디어 표결 시간이 되었습니다. 차관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김유진 중장의 국방개혁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손들이 차례로 올라갔습니다. 유진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15명의 참석자 중 13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2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기권하시는 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차관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찬성 13표, 반대 2표로 김유진 중장의 국방개혁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길고 힘든 여정의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여러 사람들이 유진에게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축하합니다, 장군님. 정말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여러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한 달 전 혼자 구석에서 식사했던 것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한 테이블에 앉아 함께 앉은 대령들이 말을 건넸습니다. 장군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저희도 반신반의했는데 지금 보니 정말 필요한 변화였네요. 유진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한 것은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집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유진은 복도 벽에 걸린 역대 지휘관들의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모두 남성들의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집무실에 도착하자 책상 위에 수많은 축하 메시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국내외의 동료들, 후배들,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까지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미영 소령의 편지였습니다. 선배님,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며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선배님이 열어주신 길을 따라 저희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머지않아 한국군에도 여성 장성들이 많아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 다른 편지는 사관학교 후배들이 공동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저희도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능력으로 인정받는 군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 늦게 유진은 청사 옥상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한 달 전 혼자 올라와 눈물을 흘렸던 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예전보다 더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저 멀리 한강이 흘러가고 남산타워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이상훈 대령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여기 계셨군요. 이상훈 대령,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요. 저야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장군님, 기분이 어떠십니까? 유진은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막중한 책임감도 느껴져요. 이제 진짜 시작이니까요. 맞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더 많겠지만 오늘만큼은 성취감을 느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렌지빛 노을이 서울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유진은 그 유명한 통로를 다시 한번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헌병이 서 있었는데 그 역시 정중하게 경례를 했습니다. 장군님, 통로를 지나가 주십시오. 유진은 조용히 걸어 들어가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길은 나 하나의 길이 아니다. 이제 이 길을 걷는 이들은 더 이상 가로막히지 않을 것이다. 복도를 걸어나가면서 유진은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몇 년 후에는 이 복도에서 더 많은 여성 장성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별 때문이 아니라 능력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청사를 나서며 유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에서도 오늘의 결과를 보고 계실까요? 아버지, 딸이 해냈어요. 신념을 잃지 않고 끝까지 걸어왔어요. 차에 올라타며 유진은 운전병에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요. 네, 장군님.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집에 도착하자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축하해. 뉴스에서 봤어. 고마워요. 당신이 옆에서 지켜봐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유진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수많은 젊은 여성들이 당당하게 군복을 입고 행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울 하늘에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첫 번째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을 맞이하는 유진의 발걸음에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첫걸음이 수많은 사람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갑니다. 유진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시작한 변화의 물결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